네, 안녕하세요. 공부혁명대 송재열 대장입니다. 네, 오늘 대구에 계시는 모든 많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을 위하여 좋은 강의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초등학교 어머니 많이들 와주셨습니다. 자, 한 가지만 여쭤보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네, 많이 힘드실 겁니다. 사실 모든 강연에서 교육에서 저희가 여러 활동을 해보는데 초등학교 어머니들이 가장 관심도 많으세요. 가장 열정적이십니다. 사실 초등학교 어머니 그 마음으로 정확히 2년 정도만 공부하시면 수능 만점 받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점은 중학교 어머니들 아직 관심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중2병 걸려 있어도 해볼만 하다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어머니들은 이제 거의 포기. 너가 할 길 너가 알아서. 인생은 각자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제가 선행학습을 조장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닌데요.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을 봤더니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사이에 어떤 첫 단추를 잘 꼈느냐가 우리 아이의 어머니들이 바라시는 그 대입 성적의 결과가 만들어지더라.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5년 정도의 노하우를 가지고 어머니들께 우리 아이를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키워가면 정말 사교육 비용 별로 안 들고 우리 아이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실 공부란 게 정말 해보면 재밌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전국 1등 수능을 만점 받았는데 자기는 고등학교 다니는 내내 공부하는 게 너무 싫었대요. 이런 공부는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겠죠. 공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보면 서울대학교 중퇴, 코넬대학교 뭐 이런 화려한 경력이 있지만 사실 고등학교 때는 별로 공부를 잘하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반에서 22등으로 이름 좀 들어봤던 대학 자체를 아예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3 올라가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대치동 학원을 굉장히 많은 과목, 겨울방학에 수강한 학원만 14개였습니다. 그 학원을 다니면서 모든 숙제를 다 하면서 선생님들 시킨 대로 공부하면, 스타 강사 선생님들 시킨 대로 하면은 수능에 성공할 거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3학년 올라가서 모의고사를 처음으로 봤습니다. 수능 점수가 모의고사가 100점 넘게 올라갔습니다. 400점 만점에 320점, 전국 20%, 반에서 8등이라는 성적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역시 사교육이 중요했구나 이러면서 학교를 다니는 고3 내내 그 14개 학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숙제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겠죠. 근데 저는 신기하게 숙제를 다 해냈습니다. 어떻게 숙제를 해냈냐면요. 저는 모든 공부에, 하루의 공부에 첫 번째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 학교에 도착하면 오늘 무슨 공부를 한다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서 절대 종례 시간까지 일어나지 말자가 제 공부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3일씩은 그 목표를 지켰습니다. 정말 그 목표를 열심히 지키며 공부하면 사실 하늘에서 선물도 줍니다. 무슨 선물이냐면요. 허리 디스크라고. 너무 공부 열심히 하면 나중에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며 대치동의 모든 유명 선생님들을 다 만나가며 하라는 걸 다 해봤습니다. 바로 어머니들이 바라는 점 중에 하나겠죠. 그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그의 수능 결과는 성적 변화가 없었습니다. 반에서 8등, 400만점에 320점, 전국 20% 그대로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1년만 더 열심히 하면 분명히 큰 효과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수능 끝난 그 다음 주에 기말고사가 보통 있습니다. 그 기말고사 끝난 다음 날 저희 고등학교에서 유일하게 학교에 수학책을 들고 혼자 아이들, 친구들 떠들고 놀고 있는데 혼자 공부했습니다. 친구들은 미쳤냐고 이러면서 왜 공부하냐고 그러고 저를 놀렸습니다. 전 혼자 했습니다. 재수종합반 학원이란 곳을 다니는데 지하철 첫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밤 10시까지 자습하고 집에 돌아온 11시에 또 공부를 했습니다. 자꾸 공부하는데 졸려요. 너무 졸려서 화가 나서 양경 벗고 제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너 이래가지고 서울대 가겠니? 너 이래가지고 네 공부하는 목표 있겠어? 그러다 맨날 흔들리는 거야 이러는데 자꾸 졸리고 너무 힘들어서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요. 밤 11시에 과외 선생님을 불러버렸습니다. 주말엔 대치동 조탄 학원 또 다녔습니다. 1년 동안 문제집만 40건 풀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대박입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400점 만점에 320점, 전국 20% 그대로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어머니 자녀가, 자, 오늘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서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능은 절대 시간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수능은 마음가짐하고의 싸움이지, 수능은 절대 시간으로 연장한다고 해가지고 절대 공부가 잘 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백수건달로 살고 있다가 수능 4개월 남은 날,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할 거다는 생각에 그때부터 다시 한 번만 공부해보자 하면서 학원 원칙이 학원 하나도 안 다니며 혼자 한번 해보자. 근데 이번에는 서울대와 연세대가 안 되면은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고려대 그다음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점수에 맞춰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군대를 가서 대학을 안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는 4개월 동안 학원 하나도 안 다니며 도서관에서만 공부하면서 혼자 공부했는데, 그때 공부에 대한 방법을 배우게 되며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딱 4개월 만에 문제집을 많이 풀지도 않았습니다. 새로운 문제집은 거의 안 풀고 기존에 풀어놨던 문제집을 복습하며 모의고사만 풀었는데 수능 시험 가서 딱 5개 틀렸습니다. 400점 만점에 391.5, 전국 상위 0.6%를 받아서 제가 황당하게 서울대학교를 장학금 받고 합격해서 지금 저희 고등학교에 문과 전교 1등으로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고 나서 친구들이 너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똑같이 놀고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공부도 하고 이랬는데, 어떤 친구들은 학점 망했다면서 3.8이래요. 4.0이래요. 저는 2.2였거든요. 제가 진짜 이것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나 생각까지 했죠. 그러고는 대학교도 공부하는 방법이 있겠지 해서 공부 방법, 그 공부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는데 딱 4학기 만에 그 공부 방법을 찾아서 학교 성적이 4.3 만점에 4.03으로 끌어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전화 와서 훗날 국무총리로 계셨던 정운찬 총장님께서 총장 전액 장학금 및 장학 증서를 주셨습니다. 엄청 멋있어요. 굉장히 두껍고 정말 그 뽀다구가, 일명 뽀다구라는 게 잘 흘러갑니다. 이 상을 멋지게 받았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받아본 적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멋있게 제가 서울대를 자퇴해버렸습니다. 자, 처음부터 정신없이 미쳤다고 자퇴한 건 아니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허리 디스크라는 선물을 받아서 사실 군대를 가고 싶어도 현역으로 못 가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가야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공익근무요원을 가면 저녁 6시 이후에는 집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자기만의 시간이 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과 공익요원들이 노는 것을 목격하고 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생각해서 그때 6시 이후에 혼자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가장 약한 과목인 영어를 한번 공부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보자. 유학도 어디를 꿈꿨냐면요, 하버드 대학교로 편입을 한번 해보자라는 꿈을 꿨습니다. 대한민국의 강남에서 유명하다는 유학원과 유학학원 원장님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더니 그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저한테 불가능하다고 꺼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어린 마음에 충격받아서 왜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마. 너처럼 1년에 대여섯 명이 서울대에서 찾아오는데 다 중도에 포기한대요. 그래서 너도 포기할 거니까 꺼지래요. 그래서 제가 사람만 계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신기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고는 제가 1년 반 동안 딱 영어학원은 한 달 다녀봤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이따 영어 공부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지만 절대 영어는 학원 다닌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어는 어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사람들 영어 가르쳐주는 선생님 있습니까? 투부정사 알려주는 선생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영어 잘해요, 못해요? 엄청 잘합니다. 한국 사람들 영어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계시고 수많은 시험 보지만 영어 잘 못합니다. 영어는 생각해보면 학원 다닌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반 중에 딱 한 달만 학원 다녀보고 1년 5개월을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서 또 떠나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영어 공부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훗날 성적을, 그래서 1년 반 뒤에 토플이라는 유학 가야 되는 때 보는 외국인이 보는 시험에서 300만점 CBT일 때 280점이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SAT라는 미국 수능 시험에 가가지고, 요즘 인터넷에서 뉴스에 보면 SAT 뭐 시험 문제 유출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전 학원 안 다녔으니 그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혼자 순수하게 공부해서 1600점 만점에 1400점이라는 굉장히 높은 아이비리그 갈 수 있는 점수를 받고 유학원에 찾아갔더니 유학원에서 그 점수와 결과들과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보더니 기립박수를 쳐주면서 하버드를 가자면서 하버드 신입생으로 들어가재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하버드 갔던 사람을 조사해보니 저보다 점수가 대체적으로 낮다고 하버드 신입생. 제가 그래서 이런 지하에 안 가겠습니다. 왜냐? 하버드 대학은 건축학과가 대학에 없습니다. 대학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꿈이 건축가이기 때문에 건축으로 세계 1위에 있는 미국 뉴욕의 아이비리그 사립 명문 8개 대학 중에
코넬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건축으로 세계 1위입니다. 전 이곳으로 편입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곳에 원서를 넣고 나서 답이 없어서 떨어졌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3개월 만에 합격증을 보내주면서 제가 아싸 대박이다 이러고 그 학교로 유학을 갔는데 학교에서 좀 생각보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코넬의 건축학과는 세계 1위다 보니까 편입생을 1년에 1명 정도 뽑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합격하고 한 번은 어떤 학기에 전체적으로 1, 2, 3학년 건축 전체 수업에서 제가 전체 1등 해가지고 기립박수 받고 현재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부동산 불경기에 힘입어 건축 설계를 중단하고 아이들 인생 설계를 해주는 전문가로서 인생 설계 건축가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이제 설계를 좀 믿어보실만 하시겠죠? 자, 제가 그러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우리 아이를 키워가야 되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충격적인 얘기는 강남에 어느 유명한 상담해 주신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과 사석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찾아와서 우리 애를 서울대를 보내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예전엔 고등학교 어머니, 중학교 어머니가 찾아오셨는데 요즘은 완전 황당하게 언제 찾아왔을까요? 그 어머니가. 아이가 100일인데 찾아왔습니다. 100일일 때 제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유 수유 열심히 하시고요. 아이 행복하게 길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공부의 시작은 제가 보기엔 초등학교부터 무엇인가는 공부와 관련된 무엇인가는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 로드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사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뭔가를 시켜야 될 것 같고 불안하고 서로가 불안 심리가 많이 작용하고 있을 때입니다. 제가 이때는 단도직입적인 솔루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산입니다. 산이 왜 나올까요? 등산을 시켜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 중에 여러 가지 운동이 있고 뭐 수영도 좋고 축구도 좋고 발레도 좋지만 저는 남학생 여학생을 불문하고 등산을 추천드립니다. 등산을 추천드린 이유는 훗날 고등학교 3학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3학년에 여름방학 지나갈 때쯤 대한민국의 웬만한 수험생들 90%의 수험생은 꼭 한마디씩 합니다. 바로 뭐냐면요, 엄마한테 힘들어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엄마가 불쌍하도록 느끼도록 하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나 재수하면 안 돼? 이럽니다. 바로 그때는 귓방맹이를 한 대 때려버리십시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수능이 다 오고 하면 너무나 공포스럽고 힘드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포기하면 제가 장담 드리겠습니다. 재수할 때 여름방학에 또 합니다. 엄마 삼수하면 안 돼? 그럼 이제 사수 가고 오수 가고 육수 갑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더 문제가 수능 시험보다도 사회생활 나와서 조금만 힘들어지고 하면 포기하는 마음이 길러집니다. 근데 등산을 많이 하면 어머니들 등산 가보셨죠? 초등학교 때 뭐 지금 싫어하셔도 초등학교 때 끌려서 가보셨잖아요. 자, 등산 가보면 정상이 잘 안 나옵니다. 정말 죽을 것 같고 욕 나오기 직전에 어쩌죠? 그래도 정상 안 나옵니다. 욕이 나오면 그제서야 정상이 빼꼼하고 등장합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마음속 깊이에서 길러줍니다. 저도 아이가 있지만 그래서 힘들지만 아이들 데리고 가끔 등산을 갑니다. 굉장히 친해지기도 하고 아이들과 교감도 생깁니다. 아이들의 지구력도 길러지죠. 그런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어머니들, 또 오늘 TV를 보고 계시는 어머니들께서는 어머니가 하시면 안 되죠. 이건 누가 하셔야 되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들께서 역할을 조금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말에 쉬고 계시면 잘 꼬셔서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그리고는 등산을 함께 시켜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사실 이 시기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시기입니다. 바로 제가 항상 말하는 마라톤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라톤의 시작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요즘 전국 마라톤 대회 주말에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많이 열리고 하는데 우리는 마라톤을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42.195를 완주하면 꼴찌에게 갈채를, 소설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2.195를 잘 뛰면 마라톤은 칭찬해도 좋고 박수 쳐줘도 좋습니다. 왜냐? 이건 사람이 할 일이 별로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런데 수능시험은 수능시험까지 마라톤이라 생각하고 다 완주했다고 원하는 대학에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수능시험은 끝까지 달려도 상대적인 점수에 따라서 1등 원하는 대학, 2등 자기 원하는 대학 내려오다 보면 우리 아이가 그 등수에 못 맞추면은 원하는 대학을 못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머니들께서 굉장히 똑똑해지셔서 마라톤을 보통은 고3 때나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마라톤을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대 때는 중학교 때도 그래 좀 해야지 했는데 요즘 어머니들이 초등학교 4학년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에 엄청난 학원을 보내며 선행학습 하는데 잘 된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냅두십시오. 주변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봤자
우리가 농담을 한 교육계의 전문가들 또 어머니들의 선배님들께서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 시켜봤자 중2 때 다 만난대요. 그렇게 다 시켜봤자 고1 때 다 만난대요. 성적 귀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선 재수 때 다 같이 만난다고 3차 귀결 현상이 보인다고 그렇게 공부해봤자 의미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초등학생이 알아야 될 기초 덕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항상 독서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독서를 추천드린 이유, 보통 초등학교 때는 영어 유치원, 영어 학원, 영어 교육 그리고 수학에 대해서 무슨 여러 선행학습, 영재교육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국어교육이 독서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능시험날 우리 아이 고3 때 11월 둘째 주 목요일 8시 반에 우리 아이들은 수능시험의 국어 영역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국어 영역에 80분 동안 읽는 지문의 양이 보통 우리가 단행본으로 얘기한 책의 50쪽 정도가 됩니다. 이 50쪽 정도의 책을 읽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정답을 찾아야 됩니다. 보통 국어 교육 전문가분들께서 하신 말씀이 이 국어 80분 동안 우리 아이들이 글을 읽을 때 사실 제정신으로 읽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어놓은 친구들은 이때도 그냥 편안하게 책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며 자기의 원하는 점수들을 끌어낼 수 있고 그 책을 많이 읽지 못한 친구들은 이때도 당황하면서 글을 다 읽어내지 못해서 시간 부족 현상 이런 현상들을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독서 교육을 굉장히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서 교육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미있는 책을 좀 읽혀주십시오. 보통은 독서 이러면 신문사설 이런데 신문사설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관심 없는 내용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대구의 중요한 신문사설이 나왔는데 대구의 정치적인 중요한 신문사설 나오면 뭐 대구 시장님이나 대구 국회의원이나 대구 지역 경제 발전 또는 이번에 경상남도 쪽에 뭐 공항 건설 이런 얘기 나오면 우리 아이들 관심 없습니다. 그거 읽으라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따라 쓰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글자에 대한 공포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재미있는 책은 어떤 거든 상관없지만 좀 괜찮은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화 잡지를 추천드릴게요. 영화 잡지 있잖아요. 뭐 방송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이름을 언급하면 좀 그렇겠지만 영화 잡지 큰 서점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 영화 잡지 왜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가장 관심 많은 게 뭘까요? 연예인이에요. 연예인입니다. 가령 송중기 이번에 한류 열풍에 태양의 후예 막 이런 식으로 나왔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송중기에 대한 얘기나 영화 잡지에서 그런 한류 열풍에 대한 이야기 중국의 요커들이 한국에 와서 경제 효과가 어떻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 사실 영화 잡지를 쓰는 사람들도 무식한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고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누가 쓰죠? 좋은 대학교를 나온 평론가나 감독이나 기자분들께서 이 영화 잡지를 쓰십니다. 그러면서 좋은 어휘들도 가져다 쓰는데 관심 주제가 우리 아이들과 맞지 떨어집니다. 아이들이 재밌게 봅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영화를 다시 한번 봐보면 영화를 보면 느끼는 게 전혀 달라집니다. 영화 잡지 굉장히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생각하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초등학생들도 볼 수 있는 시험입니다. 급수가 좀 낮은 급수지만 대학생, 대학생들이야 2급, 1급을 딸 수 있지만 우리 초등학생들은 그보다 낮은 급수에서 충분히 도전 가능합니다. 그 급수만 따도 아이가 바뀝니다. 가령 5급 내지 4급만 따도 별로 높은 급수는 아닙니다. 조금만 공부해도 딸 수 있습니다. 근데 5급 정도 따면 친구한테 물어봐요. 나 저번 주말에 엄마가 끌고 가서 이상한 시험을 봤는데 나 5급 받았다? 뭐 한국사 뭐라고 하는데 넌 있니? 그러면 친구가 그게 뭐야? 이러면 너 그런 거 안 봤니? 그러면 나 5급인데 이러면 자기는 아시죠? 태권도 할 때 맨날 우리 띠 가지고 남학생들 서열 레벨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러면서 공부에 대한 의욕이 생깁니다. 한국사 그리고 한국사 공부를 시키면 좋은 점이 우리나라 역사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한자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사를 공부하고 나면 한자어에 대한 능력이 어휘력이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늘어납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좀 재미있는 책 또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국어 독서에 대한 흥미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웅변 관련돼서는 말을 잘하면 요즘은 자기 PR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을 좀 잘하면 좋은데 요즘 웅변 학원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영어 교육입니다. 영어 초등학교 때 사실은 영어는 학년이 낮을수록 빨리 들어옵니다. 편안하게 들어옵니다. 그 이유가 아직 한국말을 잘 못해요. 한국말을 너무 잘하면 한국말로 생각하는 게 편하지
영어가 귀찮아져요. 그리고 한국말이 머릿속에 온통 차 있다 보니까 영어가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년이 어릴수록 영어 공부를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근데 이때 영어 교육 때 너무 우리 아이들한테 문제풀이, 단어 외우기, 시험으로서의 영어를 가르치면 아이가 영어를 또한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추천은 영어로 된 책을,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 책을 자꾸 독서로 한국말처럼 그대로 책으로 읽는 훈련들, 영어 독서 훈련, 이게 가장 좋은 교육 훈련입니다. 영어를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는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에 있어서 수학의 진도를 어디까지 빼야 되냐, 우리 아이가 몇 문제 맞췄냐, 어떤 문제집을 써야 되냐, 이것보다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연습장 쓰는 방법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연습장은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밑줄 그어진 얇은 스프링 노트를 쓰셔야 됩니다. 왜 밑줄 그어진 걸 써야 되냐면 밑줄 그어지지 않은 연습장을 우리 아이에게 갖다 주거나 또는 아버지 회사의 이면지를 가져다가 주시면 우리 아이는 수학 공부 시작 약 정확히 14분 정도 후에 희한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다들 아시죠? 경험해 보셨죠? 근데 또 15분쯤에 누가 방으로 들어오시죠? 바로 우리 어머니가 들어오십니다. 그때 서로 당황하는 면을 확인하며 서로 사이가 또 나빠집니다. 근데 신기한 건 밑줄 그어진 곳에다가 글씨를 쓰게 하면 이 인간들은 정말 신기한 인간입니다. 절대 밑줄을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글씨를 쓰게 돼 있습니다. 자, 밑줄 그어진 스프링 노트에 얇은 걸 쓰십시오. 너무 두꺼운 걸 쓰면 연습장이 쓰다 써도 안 끝납니다. 정말 써도 안 끝납니다. 근데 얇은 것은 조금만 노력하고 야 이거 몇 장 안 남았는데 오늘 좀만 더 할까 하고 열심히 하면 어떨까요? 한 권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 한 권이 책꽂이에 쌓이고 또 한 권이 책꽂이에 쌓이고 또 한 권이 책꽂이에 쌓이면 훗날 이게 20권 30권 쌓였을 때 어떨까요? 내가 이만큼 공부했구나 하는 동기부여가 돼서 이거 자체가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연습장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반 접어서 쓰셔야 됩니다. 반 접어서 쓰라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수능 시험에 가면 수능 시험지가 좀 큽니다. 근데 문제는 4문제밖에 안 나오고 중간중간에 연습장 하라고 비어 있습니다. 근데 반 접어진 연습장을 우리가 쓰던 것을 생각해 보면 약 이 정도 크기입니다. 얘를 수능 시험지에 그대로 대보면 어머니 어떨까요? 기억하시죠? 거의 비슷합니다. 어려서부터 계속 연습하면 수능 시험 날 갔을 때 어떨까요? 그 문제 밑에 밑줄 그어진 연습장이라 생각하고 깔끔하게 씁니다. 그 깔끔하게 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30번까지 다 풀고 나서 못 푼 문제들 검토해야 되고 검산해야 되고 혹시 계산 실수 있나 검토해 봐야 될 때 우리 아이는 다시 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깔끔하게 정리된 거예요. 혹시나 계산 실수한 거 없나 하고 살펴만 보면 됩니다. 그 작은 시간, 그 1mm, 2mm의 차이가 바로 우리 아이한테 시간을 더 벌어주면서 명품형 인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학이 만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밑줄 그어진 얇은 스프링 노트 반 접어서 시키는 훈련을 하시면 아이들한테 수학에, 나중에 산수에 수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공부는 사실 제가 어떤 것도 말씀드린 거 없습니다. 진도 나가자는 얘기는 전혀 안 했죠. 자, 이러니 선행학습에 대한 오늘 얘기를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자, 이제 중학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학교 가면 실제 이제 좀 고등학교 대비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탭스 시험 들어보셨죠? 탭스의 시작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머니들께 탭스의 시작을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어머니들께서는 어떤 학원을 가야 되지? 어떤 교재 가지고 과외를 받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탭스의 시작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닙니다. 탭스 시험을 먼저 신청하십시오.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탭스 시험 신청 치면 나옵니다. 그럼 쭈루룩 날짜도 나오고 시험 장소도 나옵니다. 탭스 시험을 보러 가십시오. 물론 우리 아이가 안 따라가려고 할 겁니다. 우리 아이가 엄마 난 그 시험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준비도 안 했는데 엄마 나 준비하고 보면 안 돼? 이러면 어머니들께서 한 말씀 하십시오. 너가 언제 시험 준비하고 봤니? 괜찮아 이러고 교문에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시험을 보고 옵니다. 그러고 나선 몇 주 뒤에 시험 결과가 나옵니다. 시험 결과를 보면 이제 처참한 성적이 나옵니다.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점수가 나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바닥입니다. 이제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뭘까요?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험 성적을 인터넷에서 확인해가지고 프린트를 2장을 뽑으십시오. 한 장은 그대로 책상 앞에 붙여놓으십시오. 그리고 한 장은 지워서 만점으로 고쳐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2장을 붙여놓으면 우리 머릿속에 이제 나중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절대 이걸 떼지 마십시오. 이사가도 붙여놓으십시오. 왜 그러냐면 탭스 시험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제가 영어 공부하는 방법 다음 주
2차에 영어 공부하는 방법 설명드릴 때 이 영어 공부하는 방법이 탭스에서부터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탭스란 시험이 우리나라 유형에 맞는 시험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탭스 시험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탭스 시험의 첫 시작은 시험 보러 가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중등 수학을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아니, 이 사람이 중학교 1학년인데 중등 수학을 마무리 지으래. 제가 마무리 짓자는 뜻은 중등 수학을 전반적으로 한번 구경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수학이 고등학교 가면서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근데 갑자기 어려워진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중등 수학이 있는데, 중등 수학이 수학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나선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1학년 1학기 때 내용이 2학년 1학기 때 한 번 더 나오며 깊어집니다. 3학년 1학기 때 한 번 또 나오면서 또 깊어집니다. 1학년 2학기 때 배운 내용은 2학년 2학기에 나오면서 깊어집니다. 3학년 2학기에 나오면서 더 깊어집니다. 근데 이 두 1학기와 2학기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만나서 고등학교 버전으로 미적분학을 배우기 위해서 변형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중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 숲을 구경해본다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뭐가 있구나를 대충 좀 빨리 한번 경험해보면 중학교 수학이 너무 한 문제당 깊이 있게, 한 학기당 깊이 있게 내려가는 것보다 이 시간이면 차라리 1학년 1학기 끝났으면 1학년 2학기, 1학년 2학기 끝났으면 2학년 1학기입니다. 자, 이것은 선행학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선행학습은 우리 아이가 따라가지도 못하는 것을 억지로 고등학교를 시키려고 옆집 아이가 고등학교 한다고 따라시키면 이건 선행학습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좋아해서 1학년 1학기를 끝내면 1학년 2학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가 너무 착해요. 공부밖에 안 좋아해요. 제발 좀 놀았으면 좋겠는데 엄마 난 공부가 너무 좋아 이러면 다시 뭐 해야 되죠? 2학년 1학기 시켜야 돼요. 근데 중학교 수학이 실제로 군대 제대한 학생한테 시켜봤는데 중학교 수학 6학기 분량을 정확히 3개월이니까 충분히 끝낼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수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중등 수학에 대한 전반적인 마무리를 먼저 해주면서 겨울방학 때쯤 고등 수원에 대해서 시작과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고등 수원에 대해서 시작과 복습을 하려고 그랬더니 중학생이 어떻게 고등학교 학원을 다닙니까? 마땅한 과외 선생님 찾기도 힘듭니다. 학교에선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비용 하나도 안 들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가 해준 게 있습니다. 뭘 해줬냐면요. www.ebsi.co.kr을 만들어줬습니다. 예전에는 EBS 생각하시면 우리가 채널 돌리다가, 저 때는 EBS 채널 돌리다가 13분 딱 넘으면 갑자기 왜 여기로 갔지 하고 반대로 돌리고 이랬습니다. 좀 느낌이 하고 좀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 EBS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뽀로로, 코코몽, 타요 다 EBS 출신 캐릭터입니다. 디즈니사에서 겁먹고 있어요. 그런데 더 대박이 ebsi.co.kr이라고 인터넷 방송을 만들어줬습니다. 이 인터넷 방송에 무료라고 공짜라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거 별로일 거야, 이거 굉장히 나쁜, 별로 질도 안 좋은 그냥 대충 만든 거일 거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스타 강사는 거기에 다 모아놨습니다. 국가에서 정말 강의 잘하시는 학교 선생님들 다 모아놓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방 낙도에 있는 아이들까지 위해서, 교육의 평균을 위해서 정말 좋은 강의를 만들어놨습니다. 저는 항상 친구들이 물어보면 EBS 가서 선생님 골라봐. 각 과목마다, 분야마다, 수준마다 선생님께서, 두세 분의 선생님께서 각 다른 강의를 만들어놨습니다. 강의 고르는 요령은 선생님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거기에 선생님들 맛보기 강의가 있습니다. 맛보기 강의 들어보면 목소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느낌일 땐 괜찮습니다. 가령 저는 대한민국에 진짜 유명한 선생님인데 이런 분도 계십니다. 정말 잘 가르칩니다. 정말 상위권 애들 다 가르치는 분이신데 이분 강의, 맛보기 강의 들어보면 이럽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런 식으로, 저 답답해서 성격 급해가지고 미쳐버립니다. 근데 어떤 분은 강의 들어보면 이렇게 저처럼 재밌게 말하면서 하다 보면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러면은 재밌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EBS에 들어가 보면 고1 수원 기초수학이라고 있습니다. 강의도 45분짜리예요. 그리고 이게 20강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 시작은 무슨 뜻이냐면 밑줄 그어진 스프링 노트를 준비해서 많은 걸 배운다, 정확하게 알고 넘어간다. 수학에 절대로 조심하셔야 될 게 수학의 특징. 자, 2교시 때 말씀드리겠지만 수학을 완벽하게 1단원 공부하고 나서 2단원 넘어간다. 그리고 2단원 완벽하게 알고 나서 3단원 넘어가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1단원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래서 수학을 처음엔 맛만 본다 생각하고 한번 쭉 구경해 보는 겁니다. 자, 구경할 땐 밑줄 그어진 스프링 노트에다가 1단원 제목 내용과 그 다음에 내용을 선생님께서 해주신 내용을 필사 그냥 똑같이 따라 써도 괜찮습니다. 한번 쭉 써봅니다.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20일이면 45분 투자에 20일이면 고등학교 수학 1학년 1학기를 한번 구경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겨울방학에 부지런하게 다시 또 들어보고 틀린 거 또 들어보면서 반복 학습해가지고 이 얇은 교재, EBS 얇은 교재 안에서 못 푸는 게 하나도 없다 한다 그러면 그 어떤 과외와 그 어떤 좋은 학원을 다닌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제대로 된 공부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제 조카 같은 제 후배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성적이 반에서 25명 중에 23, 4등, 그래도 5등, 25등까지는 안 갔습니다. 23, 4등 거의 꼴찌였죠. 그런데 제 고등학교 후배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선행이 하나도 안 돼 있었습니다. 도무지 다른 사람들하고 사교육 쪽에서 방법이 없어서 제가 그러지 말고 EBS를 합시다. 이 똑같은 방식으로 EBS 이 교재를 4번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2학기까지 4번을 돌렸습니다. 신기한 일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올라가서 저희 고등학교 문과 수학에서 그 친구가 전교 1등 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쓸데없이 계속 학원비나 좋은 선생님 찾아가지 마시고 EBS라는 사이트를 적극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신 대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내신 대비 잘 생각해 보시면 내신 대비 어떤 애는 똑같은 공부를 해도 1등을 합니다. 더 수업도 열심히 듣고 정말 열심히 한데도 항상 반에서 5등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가 뭐냐면 그 내용을 얼마나 깊이 있게 다른 각도에서 쳐다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내신 대비할 때 노트를 하나 만들라고 합니다. 밑줄 그어진 스프링 노트 조금 두꺼운 것을 준비해서 절대 수업을 이렇게 하면서 아 선생님 너무 잘 가르쳐 이러면서 그냥 너무 재밌어 이렇게만 듣지 말고 항상 눈 똑바로 뜨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의심을 하면서 들으라고 합니다. 바로 그 의심은 뭐냐면 아 이게 선생님이 이 부분을 시험에 내지 않을까? 이걸 강조하는데 왠지 중요한 것 같아. 그럼 가령 이렇게 갑니다. 5월 26일 2교시 국어 시간 춘향전을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이몽룡과 이런 사연은 한자성어로 뭐라고 설명해 주시고 비슷한 한자성어 뭐라고 했음. 다 그 시간 그 수업 내용을 써놓는 거죠. 그리고 별표도 해놓습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그냥 별표만 해놓은 친구들은 시험 준비하려고 2주 전 시험 기말고사 2주 전 되면 별표 쳐놓은 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걸 왜 별표 쳤지? 그때 왜 해놨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노트에다가 기말고사 대비 노트에다가 자세하게 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맞다 선생님께서 이때 이런 걸 강조하셨지 이런 걸 잘하라고 했지 충분히 깊게 생각할 수 있고 대비를 할 수 있겠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습서나 참고서 가지고 교과서 가지고 공부할 때도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왠지 이게 중요할 것 같으면 시험에 왠지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올 것 같음 이 부분을 대비해야 함 이렇게 미리미리 대비해서 써놓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신기한 일은 걸려들어요. 자기가 예측한 부분에 다 걸려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령은 이번에 얼마 전에 중간고사 보셨잖아요. 아이들이 중간고사 시험지를 숨기기 위해서 일명 제가 농담으로 증거인멸이라고 합니다. 증거인멸을 위해서 찢어서 없애고 어머니한테는 어차피 혼날 건 아니까 엄마 찢어버려버렸어 이러면서 혼나도 보여주고 혼난 것보다 이게 덜 혼나요. 애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가지고 증거인멸합니다. 그렇다고 검찰청에 얘기해가지고 구속수사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절대 시험을 보고 났을 때 혼내지 마십시오. 혼내지 마시고 시험지 괜찮으니까 갖고 오라 그러고 나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해서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들과 학생들이 가장 잘못한 방법 오답노트 만드는 게 무조건 잘못됐습니다. 왜 오답노트를 만들지 말아야 되냐면 오답노트에 그 문제 이게 답이고 왜 답인지 알아봤자 다음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왜 만듭니까? 그래서 뭘 만드냐면 분석을 해야 돼. 분석 오답노트를 분석 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분석 노트에서는 시험지를 펴놓고 맞은 문제, 틀린 문제를 다 봐야 됩니다. 맞은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점수를 주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맞죠? 이거는 맞춘 거입니다. 그냥 빨리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점수를 주려는 문제는 아니었는데 내가 공부해서 맞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찾아봐야 돼요. 얘가 어디에서 시험에 나왔지 하고 참고서, 자습서, 선생님 필기 다 찾아봤더니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머릿속에 인식이 생기게 되겠죠. 두 번째, 틀리는 것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께서 점수를 안 주려고 틀리게 하려고 낸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는 예의 바르게 틀리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기초 실력이 쌓여야 되고 굉장히 저력이 쌓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남들도 다 틀리는 건 나도 틀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남 맞추는 걸 난 틀리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실력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공부 안 해서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고서, 필기, 교과서 다 찾아보면 분명히 밑줄도 안 그었고 빼먹은 공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찾아보고 매칭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다음부터는 이런 것까지 꼭 열심히 좀 해놔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는구나. 경험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게임처럼 경험치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험 준비할 때는 그런 것까지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겠죠. 훨씬 더 한 시험을 보고 한 교과 내용을 봤을 때 깊이 있게 바라보는 훈련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점점 건축계에서는 그걸 디벨롭이라고 합니다. 디벨롭, 발전시킨다고 하죠. 다음번 더 발전, 다음번 더 발전, 이렇게 한두 학기, 두세 학기만 노력하면 충분히 우리 아이도 반에서 1등, 전교 1등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어려운 내용은 아니시죠?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자, 자유학기에 대한 남다른 전략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유학기. 2학기가 되면 시험을 안 보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또는 중간고사를 안 보고 기말고사만 보는 학교들 많다 보니까 어머니들께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아이들은 시험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와, 시험 없다, 놀아야지, 이러고는 보냅니다. 그때 남들 놀 때 공부하는 게 최고입니다. 가장 바보 같은 공부법 중에 하나가 남들 놀 때 공부하라고, 남들 잘 때 공부하고, 남들 깨어있을 때 자는 친구들이 있어요. 수능 시험은 참고로 오전과 오후에 봅니다. 그래서 절대 자면 안 돼요. 근데 남들 놀 때 공부, 바로 자유학기 이럴 때 친구들이 별로 공부 안 하고, 사실 진로나 이런 것들이 다 교육적으로 잘 맞아떨어지고 이러면 너무 좋은데, 지금 이제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일선학교 선생님들께서도 고민이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뭘 해야 될지 우왕좌왕할 때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영어 공부를 시키십시오. 영어 공부는 주 7일 매일 2시간씩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영어를 자유학기제에 왜 강조를 하냐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뭘까요? 수학입니다. 두 번째, 고등학교 올라가면 두 번째 중요한 과목이 무엇일까요? 과학입니다. 이과로 갔을 때. 영어는 귀찮아서 자꾸 뒤로 미뤄집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쯤 되면 한국말을 너무 잘하고 영어가 귀찮다 보니까 영어를 일주일에 학원 갈 때 한 번쯤만, 또는 수업 들었을 때 그때만 공부하고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자면 중3 졸업 때 영어 점수가 고3 졸업 때 영어 점수와 거의 일치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중학교 때 영어 공부를 시켜놓으면 고등학교 가서 우리 아이가 그 현상 속에서 훨씬 상위권에서 영어를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영어 공부할 시간이 별로 필요가 없겠죠. 그 시간에 수학, 과학 이런 과목들의 배치를, 시간을 더 쏟아부어주면 훨씬 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2학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이제 드디어 굉장히 무섭고 부담스러운 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중학교 2학년 때는 무서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탭스를 650을 넘기십시오. 650.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아이를 12년간 키워올 때 점수로 따지자면 수능 점수 맞는 것보다 얘가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얘 생각보다 쉽습니다. 인터넷에 탭스 추천하는 여러 인터넷에 탭스 추천 책들이 있습니다. 그 탭스 추천 책을 놓고 영어 공부법 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문제를 풀고 채점한 다음에 모르는 단어 분류하고, 해석 잘 안 되는 문장과 문법 틀린 문장을 따로 노트 정리하고, 단어는 단어대로 외우고 문장을 반드시 외워주십시오. 탭스에서 공부하다가 문제 풀다가 틀린 문장, 해석 안 된 모든 문장을 한 10번씩 반복해서 외워주잖아요. 그럼 탭스 650, 문제집 한 3권 정도만 끝내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얘 끝내고 나면 굉장히 영어가 편해집니다. 탭스 650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중학교 시험 내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봐도 이거 답인데? 이게 답인데? 이러고 반에서 영어 제일 잘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도 탭스 650만 가지고 있어도 수능 영어 모의고사에서는 1등급은 쉽게 나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과로 갔을 때 굉장히 편안함이 있어서 중학교 때, 자, 설사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안 되더라도 중학교 3학년 때까지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꼭 중2 때가 아니라 중2 때 좀 신경을 쓰자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수학에서 이제 중학교 2학년쯤 돼서 방학 때, 자, 저는 학기 중에는 학교 공부, 학교 수업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신 잘 받는 훈련을, 자, 어머니들 자녀분들이 훗날 대학을 들어간다면, 제가 지금도 아직 먼 이야기고 5년, 6년 뒤의 이야기지만 제가 미리 장담드리자면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갈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 갈 확률이 높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본다 해서 여러 가지를 보지만, 실제적으로 대학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내신 성적이 얼마나 잘 나왔냐. 사실 내신 성적이 잘 나온 친구들이 대학교 가서도 성취도도 좋고, 또 얘네들이 예의도 바르고 학교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들었던 거예요. 대학 교수님들도 바라는 게 바로 이런 인재상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내신, 그러다 보면 고등학교 때 내신을 잘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학교 때부터 내신 대비를 철저하게 했을 때 그 결과가 올라옵니다. 고등학교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어 이러면서 난 내신의 천재야 이런 일은 꿈꾸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명량해협에서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 명량해협에서 화살 정도는 쏴서 왜군을 쫓아냈던 그런 훌륭한 전생을 가지고 계셔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선 방학 동안에는 수투 공부 또 시작해 주는 게 괜찮습니다. 수원과 수투는 또 연결성도 있어서 수원 공부하고 나서 수투로 넘어가면 수원을 왜 배웠구나. 중학교 때 내가 배우는 이 내용들이 이렇구나. 또 중학교 심화 내용이 중학교 어려운 문제들은 고등학교 기본 문제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모로 서로 여러 방향에서 도움을 주는 거죠. 자, 수투 시작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말씀드렸죠? 아시죠? 나라가 해준 게 하나 있죠? www.ebsi.co.kr 들어가셔서 수투에서 어머니 아이에게 맞는 강의를 들려주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친 게 있네요. 우리 아이한테 인터넷 강의를 들으라고 했더니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인터넷 강의 열심히 듣겠습니다 하고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서 키보드를 안으로 집어넣고 연습장을 펴서 열심히 필기하는 그런 자녀 혹시 보유하신 어머니 계신가요? 불가능합니다. 이 어머니는 정말 명량해협에서 대장수셨어요. 이순신 장군 옆에 서 계셨던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 아이를 조금은 옆에서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딴짓을 못하도록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맨날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5-6번 정도 훈련하고 나면 워낙 선생님들께서 훌륭한 강의로 열심히 잘 가르쳐주시고 생각보다 재밌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도 괜찮아 나 할게 하고 필기한 것만 이제 보면 저번 필기와 이번 필기가 비슷하면 어떨까요?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번만 서로 훈련하고 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믿음이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화목한 가정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수투에 대해서는 방학 동안에 여름이나 겨울방학 때 한번 건드려 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내신 대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신 대비해서 이때 내신은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 갔을 때 여러 가지 반영해서 내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 내신 대비 과학고 특히 영재고 준비하시는 어머니들 특히 아이들 철저하게 준비시켜야 됩니다. 네 번째, 중2병 걸리면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중2병 걸리면 사실 중2병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중2병은 생각보다 간단한 병입니다. 안 싸우면 돼요. 근데 아이는 정체성이 생긴데 엄마는 자꾸 엄마 말을 왜 안 들어 이러다 보면 둘이 파이팅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현상으로 중2병입니다. 냅둬 버리십시오. 아이가 공부 안 하고 싶어서 난리 부르스 치면 냅두면 자기 인생 지가 걱정합니다. 그러다 중3 어느 날 엄마랑 안 싸워놔야 엄마한테 찾아와서 엄마 나 잘못 산 것 같아. 나 한번 공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나 이러다가 대학도 못 갈 것 같아. 그러면서 엄마를 찾아와야 엄마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랑 파이팅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 안 찾아가요. 누구 찾아가요? 친구 찾아가요. 그럼 친구랑 같이 어떻게 해요? 친구 따라서 이제 엉망진창을 만들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중2병의 원칙,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잠시 쉬었다 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전생에 혹시 잘못한 게 뭐 있나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첫 번째, 탭스 800. 자, 탭스 800은 고등학교 2학년까지 가도 됩니다. 근데 탭스 650이 어렵지 800은 쉬워요. 800은 왜 쉽냐면요. 650만 넘기고 나면 탭스 모의고사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나온 기출 모의고사 있습니다. 그 모의고사 열심히 풀고 틀린 문제들 문장 외우고 탭스 800, 900단어라고 좀 어려운 고난도 단어 있습니다. 그 단어만 외워주면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중2 때 650 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800은 좀 오바예요. 영어를 진짜 좋아하면이에요. 800까지는 안 넘어도 됩니다. 700대만 나와도 의대 가는 애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탭스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는 전국 단위로 우리 아이가 전국에서 상위권에 들어가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를 좀 생각하고 계시면 괜찮습니다. 실제로 안동 풍산고에 갔더니 상위권 아이들이 한 탭스 전교 20등 안에 든 아이들이 한 탭스 800 정도 가지고 저희는 영어 공부는 별로 안 해요 이러면서 굉장히 잘난 척을 하더라고요. 훌륭한 학생들이죠.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수학에 대해서 수원 수투에서 센 수학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문제집 광고인데요. 광고 센 수학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요. 수학 문제집이. 근데 이 수학 문제집이 굉장히 좋은 문제집입니다. 이 문제집을 제대로 푼 학생과 안 푼 학생으로 갈릴 정도로 제대로 푼 학생은 기초가 탄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선 미적분에 대해서도 미적분 1까지만 하십시오. 미적분 1까지. 중3 때요. 미적분 1. 왜 그러냐면 미적분에서 만나야 왜 지금까지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배웠는지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사실은 미적분을 배우기 위해서 올라간 것도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혹시 여기에는 안 썼지만 오늘 이 방송과 여기 모이신 어머니들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학생일 경우에 중3 겨울방학에 반드시 기하 벡터를 좀 시켜주십시오.
여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레고를 좀 가지고 놀았으면 좀 나았는데 미미 인형을 너무 가지고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공간지각력이 남학생들보다 좀 부족해서 수능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기하 벡터에 2문제 내지 3문제가 나옵니다. 여학생들이 여기에서 점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하 벡터 전혀 어려운 과목 아닙니다. 한 번 봐서 안 되면 우리 원칙 아시죠? 2번 보면 돼요. 2번 봐서 안 되잖아요? 3번 보면 돼요. 3번 봐서 안 되면 4번 보잖아요. 웬만해선 다 됩니다. 그래서 기하 벡터를 미리 좀 시켜놓으시면 미적 원에서 기하 벡터는 연결성도 있어서 또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세 번째, 자기소개서 준비 좀 해놓으셔야 되겠죠. 특목고나 자사고 이런 상위권 학교들 준비할 때 자기소개서, 그리고 요즘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자기소개서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 자기소개서 쓰는 연습을 좀 해보고 선생님과 이제 평가도 받아보고 고쳐도 보고 퇴고도 해보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3 때 쓸 자기소개서를 미리 자기가 완성하게 됩니다.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2학년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3학년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훨씬 자기 꿈과 진로와 비전도 갖게 되면서 자기에 대한 공부의 동기부여도 되게 됩니다. 자기소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중학교 4학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이, 이런 비방송 용어일까요? 처음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고등학교 영학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중학교 3학년들은 학교 기말고사가 2학기 때 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붙어서 좀 빨리 끝납니다. 전산화 시스템 때문에 빨리빨리 끝나야 돼서 아이들이 약 11월부터는 붕 뜨는 기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학교 가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집에 와서도 공부도 안 하고, 근데 고등학교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바로 시기는 제가 11월부터 고등학교 막 들어간 어정쩡한 3월 중순까지를 바로 중학교 4학년, 고등학교 영학년이라고 공백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 공백기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저희가 농담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우리 아이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이와 엄마예요.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빠예요. 근데 보통 아버지는 12년이라는 교육 기간 중에 보통 11년째에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빼꼼하고 이 중3 때 등장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입시의 지옥에 쌓여가지고 고등학교 가서 대학 준비해야 되지, 우리 가족끼리 여행 한번 못 가겠구나 생각해가지고 갑자기 아버지가 이제 우리 애가 중학교도 졸업하고 왠지 뿌듯하니까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쌈짓돈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가족의 사랑을 꽃피우기 위해서 해외여행 가자고 한번 해요. 근데 해외여행도 11월, 12월에 못 가요. 바빠서. 그럼 언제 가냐? 보통 구정 근처에 갑니다. 1월 말 이때요. 근데 공부가 그때부터는 11월부터 엄마랑 계획하에 2월 말 3월까지 쭉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는데 중간에 허리를 톡 끊어버린 일이 생깁니다. 아이는 해외여행 가기 전에 어때요? 뭐 이제 들떠 있겠죠. 그 여행 가 있는 일주일 동안 놀겠죠. 갔다 와서 아직 들뜬 마음이 가라앉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아이는 그때 해외여행 가서 실제 굉장히 많이 겪는 일입니다. 좀 여유 있는, 특히 오늘 모이시는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좀 여유 있고 이런 좋은 대구 이런 동네에 살면 많이들 가세요. 서로 말 안 하고 알아서 가세요. 그러고 나서는 아이가 그때 약 2, 3주간의 교육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건 해외여행 금지입니다. 가족. 너무나 비인간적으로 생각하시죠? 그럼 제가 진짜 인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여행은요, 수능 끝나고 각자 가세요. 각자 가세요. 김해공항이나 인천공항에서 가령 나간다 하면 비행기가 보통 아침에 비슷한 시간대에 나갑니다. 그리고 3박 4일 뒤에 보통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에 인천공항에 다 도착해요. 그러면은 입국장 C게이트에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서로 만나보세요. 그러면은 각자 즐거웠던 시간 속에서 못 보면서 서로 보고 싶고 얼마나 서로 가족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수능 끝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왕 할 땐 서로 어금니 꽉 깨물고 집중해서 하는 겁니다. 공부는요. 아시겠죠? 너무 비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자, 두 번째, 제2외국어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문과로 외고나 또는 문과로 가서 전교권에 있을 때 얘가 복병으로 등장합니다. 제가 한 번은 재작년 12월이죠. 어느 한 학생이 외고에 합격하고 나서 이 학생이 카톡을 들고 오더니 선생님 카톡 바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선배들끼리 선배하면서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선배 러시아어는 언제부터 준비하면 돼요? 그랬더니 3월에 와서 학교 선생님 시키는 대로만 따라오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그 카톡을 보자마자 이거다! 이랬죠. 넌 바로 시작하자. 이랬습니다.
왜냐? 친구들은 그때 시작하니까 전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러시아어? 예를 들면 아랍어 또는 중국어.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국가가 해준 게 하나는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다시 사이트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www.ebsi.co.kr. 저 EBS에서 안 나왔습니다. EBS와 아무 관련 없습니다. 오직 좋아서 무료여서 추천드린 겁니다. 들어갑니다. 고3을 클릭하세요. 아니 세상에, 우리 애는 중3인데 또 뭐 고3이야? 선행학습이야? 아닙니다. 고3 들어가면 수능 특강이라고 있습니다. 수능 특강이 들어가서 제2외국어를 클릭하십시오. 대박이에요.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그 다음에 아랍어, 그 다음 더 충격적 베트남어까지 다 나옵니다. 국가에서 이런 좋은 강의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그 학생을 12월 달에 수능 특강 한 번, 1월 달에 한 번, 2월 달에 한 번, 역시 가족여행은 못 가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3바퀴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2월 말 됐는데요. 뭐 이상하게 글씨를 막 꼬불꼬불꼬불 이래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러시아어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야, 너 되게 잘 쓴다니까. EBS에서 알려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얘가 외고에 들어가서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전교 러시아어과 2등 했습니다. 1등은 못해요. 왜냐? 어느 과나 가면 살다 온 애가 있어요. 1등은 엄마가 러시아 경찰이래요. 이거 얘 따라잡아 1등 하면 엄마 와서 잡아갑니다. 얘 2등 했습니다. 그래도 1등급입니다. 그리고 설사 일반고로 간다 하더라도 독일어나 중국어, 일본어가 자꾸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하고 내신 대비할 때 전교 1등 흔들리면 안 되는데 시간을 뺏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리 방학 때 그 학교, 자기가 갈 학교에 대해서 미리 조사해서 공부해 놓으면 그때 시간을 벌 수 있고 미리미리 공부해 놓은 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사.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한국사가 내신에서도 1학년 때 스트레스적 요소 외울 게 많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올해부터는 수능에서 필수 과목으로 바뀌었잖아요. 아무리 쉽다 한다 하더라도 그냥 등급을 절대평가로 편안하게 매긴다 하더라도 은근히 좀 굉장히 괴롭힌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사도 미리 이때 EBS나 또는 자기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가지고 준비 좀 해놓으면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번째, 고등학교 1학년 과학 공부도 해놓는 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과학이 좀 어려워요. 생각보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문과 가서도 전교권 상위권에 있으려고 그러면 과학 공부, 이과 갈 때는 당연히 과학 공부를 미리미리 좀 해놔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과학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는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뜻은 특히 영어 공부에서 2월 말 3월 1일 3일 운동하는 그날까지 정말 영어 공부에 집중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지금 수학이 중요하지 않나, 여러 과목에서 복잡한 생각하지 마시고 영어에 집중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수학을 잡으면 고등학교 3년 동안 집중해서 그 과목의 수학과 과학에 또는 수학에 공부할 수 있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1교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자, 초등학교 때 다시 정리하면 어려서부터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만 등산시키시면 안 됩니다. 생각나실 때 꾸준히 등산을 해서 아이에게 지구력,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꼭 꾸준히 심어주시고, 초등학교 때는 공부가 싫은 게 아니라 좀 재밌는 거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영어 공부 편안하게 재밌는 책을 읽으면서 수학을 산수 계산할 때 항상 밑줄 그어진 스프링노트 반 접어서, 밑줄 그어진 스프링노트 반 접어서 리듬감으로 외우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중학교 때 중학 수학은 좀 대충 빨리 하면서 학기 중에 열심히, 학기 중에 깊이 있게, 방학 동안에는 앞으로 예습 가고 학기 중에 깊이, 그래서 좌측, X축, Y축 공부 맞춰서 가시면 되고, 중학교 이제 3학년, 4학년, 중학교 4학년이라고 농담으로 말씀드린 그 시기에는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에 대비한 공부들 겨울방학 때 열심히 시키시면 어렵지 않게 고등학교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로드맵에서 그럼 과연 공부는 각 과목별로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지 수학과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